냉정하게 말하면 구조조정의 후보 대상자가 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구미 공장에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. TV 수출팀에서의 이집트를 포함한 여기서의 엔딩은 어떻게 됐나요? 이집트 지역을 이제 맡으면서 동시에 아랍에미레이트 그쪽도 시장도 맡았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UAE죠.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차원 씨도 네, 잘 저 아시는 담당이었어요. 인도 그 바이어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인도 바이어들의 그 속성이라는 게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짚고 가면은 두바이, UAE이지만 네. 여기에 아랍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.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특히 비즈니스하러 아예 거기 상주하면서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렇죠? 네.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상권은 제벨알리라고 하는 그 그렇죠. 관세 제벨 지역에서 알리. 보세 네. 지역에서 다른 국가로 재수출되는 그런 시장이 하나 있고 또 UAE 내부로 들어와서 두바이 내수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 그 인도인들하고 전통 아랍인들 이 두 부류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업을 서로 그 주거니 받거니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인도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았어요. 우리말로 이제 지들끼리 나와바리 이제 경쟁을 좀 이렇게 하는 거죠. 네. 네, 좋습니다. 인도인들의 그 비즈니스 속성이 처음에 시작된 것만 가지고 끝까지 보지를 마라. 반드시 중간에 난관이 부딪힌다. 근데 그게 뭐냐면 두바이에 있는 그 인도 상인한테 이제 그 오다를 받았어요. 네. 한 달에 TV 오다를 한 5,000대 정도 하던 그 거래선이 갑자기 3개월에 걸쳐가지고 10만 대를 하겠다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실적이 되는 거죠. 야, 이거 내가 오다를 다 따가지고 진짜 실적화하면 나는 분명히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겠다. 근데 참 그 단순한 생각이었죠. 아, 그 변수가 있었던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오다를 받고 그 한국에 있는 그 지사를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또 거래선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확인 작업을 해서 10만 대라는 오다가 사실은 맞아요. 이제 오다를 구분하겠죠. 예를 들면 7월 달에 뭐 2만 대, 그 다음에 9월 그렇죠. 달에 3만 한 방에는 선정이 안 10월 달에 되니까. 5만 대,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다를 그 깔았어요. 처음에 그 7월 달에 3만 대, 2만 대 오다는 정상적으로 그 페이먼트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하고 매출화가 됐어요. 근데 갑자기 한 8월 중순부터 얘네들이 뭔가 좀 약간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그 뭔가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? 시그널들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페이먼트 그 플랜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안 주냐? 그 한국에 있는 지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뭐 곧 조만간 그 신용장이 개설될 거다. 걱정하지 마라. 그래서 조금 더 참아봤죠.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계속 그 신용장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.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걔네들한테 8월 달에 선적을 하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공장에서 여기 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보다는 베트남 쪽으로 이미 옮겨간 공장이 있으니 거기에 전용 모델을 만들어서 걔네들 그 베트남에서 그 수출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택했던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부품이나 이런 걸 보내서 걔네들을 위한 걸 조립하게 만드는 7월 달에 선적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이 이제 7월 중순까지는 돼야 되고 그러려면 사전에 키트가 미리미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태평양 지역이 7월부터 9월 달까지가 그 태풍이 꽤 간간히 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야 제대로 그 선적 납기를 지키려면 미리미리 리드 타임이 한 달 반 정도 걸리니 그러면 키트를 미리 좀 갖다 놓자. 그렇죠. 태풍 피하는 그 구간에. 그래서 고객 마인드. 요거는 팀장님하고는 합의를 보지 않고 제 그 고참이었던 김 무슨 과장님하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기한을 해서 그러면 그 8월 달에 그 3만 대 선적을 하기 위해서 키트를 언제 보내자. 왠지 잘못될 것 같은 스멜이 좀 나네요. 그러죠. 근데 8월 중순이 돼도 얘네들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8월 25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. 뭐 페이먼트든 뭐든 연락이 와야 되는데.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. 실제로 생산한 건 다 우리 거지만 대우전자 거지만 실제로는 브랜드가 다 다르니 뭐 경쟁 제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걔네들보다 가격이 비싸면 안 되니 우리 거 좀 깎아달라. 인제 와서 얘기하는 거구만. 인제 와서 깎아달라고. 이미 우리는 3만 대 키트를 다 뭔가 미리 보내놨고. 계획한 느낌이 나네. 그렇죠. 걔네들이 계획한 느낌이 나네.
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걔네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만 됐던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. 근데 갑자기 가격을 20%를 까달라는 거예요. 20%? 예. 그때 당시에 16인치 TV라고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키트로 보낸 가격하고 뭐 저기 조립해가지고 나가는 가격이 한 100몇십 불 정도였는데 거기에 20%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그 영업이익에 작살나는 그런 그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. 뭐 후려치기 협상 전략이죠 뭐. 그래서 이제 저기 공장 그 생산관리 쪽에다가 부랴부랴 확인을 해서 보니 다행히도 영업이익이 한 2, 3% 정도 나는 가격까지 이제 된 거예요. 제가 고참하고 얘기를 한 거죠. 선배님 이거 팀장님한테 이실직고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. 안 그러면 저 3만 대 얘네들이 안 가져가면 이거 완전 똥재고 됩니다. 왜냐하면 걔네들 브랜드 박혀 있죠. 그다음에 그 전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다 팔 수도 없는 그런 모델이 되니까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부품 재고든 아니면 완제품 재고든 우리가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. 와, 그러네. 이제는 팀장님한테 이실직고 하고. 아니 그게 핵심이네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욕 먹더라도 다른 제품에 적용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. 거의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에 맞춰서 부품을 만든 거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노발대발 하는 거죠. 잿더리 날라왔습니까? 당신들 뭐 하는 거냐? 그렇게 감각이 없냐? 니네들 인도 비즈니스 처음 해보는 거냐? 죄송합니다.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가격을 20%를 까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20%를 이제 까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가격 구조 다 공장 쪽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겨우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제 팀장님이 그러는 거죠. 자, 그러면 더 이상 가격 내려갈 룸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고 얘네들하고 비즈니스를 계속 하다가는 오히려 적단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 이것만 실어내고 하자.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걔네들이 달라고 하는 가격에 맞춰가지고 그 달에는 못 가져가고 그 다음 달 초에 가져갔어요. 그런데 가져는 갔네. 가져는 갔는데 나머지 5만 대가 남아 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이 5만 대, 이 10만 대라는 오다 자체가 그쪽 그 굉장히 큰 회사예요. 그러니까 인도에 본사가 있고 그 아랍에밀레이트 그 제수출 시장에 이제 지점을 두고 이제 얘네들이 해외로다가 막 파는 그 브랜드였어요.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요. 그래서 그 회장이 와서 대우전자 그 우리 회장님하고 그 CEO 미팅을 해서 만들어진 10만 대인데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겠어요. 그렇겠죠. R&D부터 그럼 나머지 5만 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. 근데 인도 사람들 보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시그널을 포착을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갈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5만 대는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없는 그런 미치는 구조로다가 이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10만 대 중에서 5만 대는 우리가 돈을 벌어가면서 수출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나머지 5만 대는 우리가 미쳐가면서 팔아야 됐던. 그래서 굉장히 그 인도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하는 방식을 그때 처음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전 세계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국가가 몇몇 있어요. 첫 번째 인도. 두 번째 이집트. 세 번째 좀 중국.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만 3위가 중국. 3위가 중국, 4위가 어디? 이스라엘. 이스라엘. 네.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특히 이 네 나라하고 할 때는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. 이제 그러던 와중에 98년도였는데 그 98년도면 우리나라 IMF가 막 터지기 직전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삼성전자, LG전자 모든 대기업체들이 그야말로 그 긴축 경영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인원 구조조정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우전자 역시 그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인원 구조조정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. 전체 인원의 30%를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 각 팀에서 차출을 해서 구미 공장에서 4주간의 그 교육을 합니다. 근데 그 교육이 말이 명목적으로 교육이지 사실은 솎아내는 과정이구나. 열등한 직원을 솎아내기 위해서 회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이 얘기를 하는 지금이 2023년이란 말이죠? 그렇죠. 근데 왠지 지금의 분위기랑
지금 상황하고 또 공교롭게도 네, 말씀하신 그 알았더라고요. IMF 그 분위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. 인도인들의 그 비즈니스 속성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10만 대라고 하는 오더를 덜컥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, 뭐 예를 들면 3만 대 해놓고 5만 대를 먼저 받아놓고 3만 대 실어내고 그 다음에 2만 대에 대해서 그치. 다시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가고 나머지 5만 대는 우리가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는. 우리가 정말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일 경우에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그 플랜을 짜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,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속하게 된 거죠. 냉정하게 말하면 구조조정의 후보 대상자가 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구미 공장에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. 네,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빡세죠. 여러 가지 그 수출 업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하면서 하고, 또 심지어는 그 체력 테스트도 하고, 그 매 과목이 끝나면 그 시험을 봅니다. 그래서 시험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, 4주간의 그 교육이 다 끝나는 마지막에 최종 시험을 보는데, 그때 종합 점수가 60점이 안 되면 인사팀에서 공공위원에게 와서 바로 이제 권고사직하는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서 잠깐 질문. 네. 64 2년차가 힘들었습니까? 그때가 힘들었습니까? 64 2년차 때는 제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 적응하기 마음을 먹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는데, 그래도 64 생도 때가 더 힘들었죠. 아, 그래요? 네, 왜냐하면 이미 단련이 된 거예요. 네. 마음속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정신무장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힘든 걸 강도로 치면 64 때가 더 힘들다. 더 힘들다. 그때 그 프로그램에 그 임할 때 그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, 교육이 끝나고 합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대 배치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했던 원팀으로는 오지 못하고, 원래 팀으로 다른 그 부서로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러면 내가 한번 청소기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맡아가지고 한번 해보자. 그러면서 이제 제 사업 그 영역이 중동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아이템도 바뀌고 동시에 그 담당 지역도 바뀌시게 되는 거네요.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 그 바이어 거래선 그 리스트를 받은 게 한 50개 어카운트가 돼요. 말이 50개지. 그쵸.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거래선이 어느 나라에 있고,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상담하는 그 스타일은 어떤 거고, 이 사람들은 오다를 언제 주기로 내리고, 그 다음에 페이먼트 그 습관은 어떻게 되고,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기종을 주로 가져가는지,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우리가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 그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되는 건데, 50개 어카운트를 받고 나서 일을 하려고 하니 모든 게 다 처음에는 다 뒤죽박죽이었죠. 그렇죠. 거래선 그 이름 외우는 데만도 제가 한 3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유럽 지역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가 하나잖아요. 하나 내지는 두 개. 근데 매출 규모는 상당히 크잖아요. 그렇죠. 우리 같이 그 변방에 있는 아시아, 중동 아프리카 나라도 몇십 개 국가가 되고, 또 매출 규모도 굉장히 작고, 이머징 마켓의 그 비즈니스 규모라는 게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, 어카운트는 상당히 많은데 자잘한 오다가 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청소기 그 20피트 컨테이너로 하나를 치우려면 거기 1200대가 들어가요.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3달에 한 번 가져가고, 저기 어디야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, 얘네들이 1200대 가져가면 그거 가지고 1200대를 1년 동안 파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특히 필리핀, 인도네시아 여기는 얼마나 인건비가 싸요. 가정부 한 달 월급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. 그러면 청소기 200불짜리 20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쓰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편한 거예요. 그렇죠. 편하고, 이 사람은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도 하고 애도 돌봐주고 멀티로 쓰니까. 그러니까 이 청소기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. 청소기는 아무도 그야말로 잘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면 청소기 영업에 어려움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를 다음 편에 한번. 네, 다음은 방글라데시입니다. 방글라데시. 방글라데시 지역과 아이템이 다 바뀌는 거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